시작할게요.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혼자서 팀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저희 지금 이 딱 보는 순간 트윈즈 그룹이 정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개개인 모두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요. 그 능력치가 있고 실력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달란트죠. 하지만 내가 개개인이 팀을 혼자서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곳을 또 메꿔주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저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축 모아서 손을 잡고 함께 매트를 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참하실 거죠? 네. 그러면 정말 힘차게 한번 큰 박수와 함께 그룹 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명선언서 읽겠습니다. 사명선언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다. 트윈즈 그룹 사명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리더십을 그리고 좋은 문화를 제공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저에게 귀한 문화가 10가지가 있죠? 트윈즈 문화 1. 정직과 신뢰로 사업을 진행한다. 2. 개인보다 팀을 중시한다. 3. 비즈니스를 맞춘다. 복잡한 인사 매너. 4.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는다. 5. 더치페이를 원칙으로 한다. 6. 험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사용한다. 7. 리더는 시스템으로 일한다. 팀 시스템 탱커. 8. 솔선수범한다. 9. 강제 발표는 실패다. 10. 약속을 지킨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알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알아요. 제가 다 눈을 봤어요. 네, 처음에 되게 낯선데 나중에 가면 이렇게 매력적인 또 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냥 특강이 빨리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저는 진짜 오늘 강산이기도 말씀드렸거든요. 저 7월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이 필드에서 핫하게 뛰고 계시고 정말 액션을 많이 하신 리더 사장님이시지만 그 무엇보다 저는 어떤 걸 정말 배우고 싶냐면요. 이 사장님을 생각하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 잘 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변함없이 스폰서 사장님과 함께 그 팀의 의리를 지키신 그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렇게 늘 한마디로 비가 오나 또 비가 오지 않으나 맑을 때나 아닐 때나 늘 그 팀에서 그 의리를 지키신 사장님. 그래서 지금은 스폰서님의 가장 큰 빅라인이 또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늘 이 뉴스킨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또 어떻게 하면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실 정말 보기만 해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허설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황송하네요. 네. 뭐가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방금 열렬히 환호로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자 허솔 인사드리겠습니다. 역시 열정은 여기 다 모여있다고 소문이 맞았네요. 여기 다 뜨거워가지고 지금 우리 사장님들의 여기서 이제 저랑 함께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키워나가셨던 리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저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는 제가 진짜 하나의 포인트를 깨닫고 그것만 반복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조직 확장의 비밀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몰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에너지는 사실 제가 5월에 신부였거든요. 유부녀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전업해서 같이 한 지 9개월 정도 됐어요. 네. 저는 이제 열심히 후원을 해서 같이 이제 벨로시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3명을 리크루팅 했거든요. 행동파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한 번도 반한 케이스예요. 그전에는 그냥 도련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5월에 결혼했던 결혼식장이에요. 네, 야외 결혼을 했고 유스킨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결혼식을 했어요. 지금 저한테 축사를 해주고 계신 분이 저를 유스킨을 만나게 해주신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네, 스폰서 사장님이 대학 동기시거든요. 그 축사를 딱 읽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내가 유스킨을 만나게 한 것부터 이 시간, 이 순간 모든 게 감사했었거든요. 제 유스킨 이 결혼식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저희 이제 제가 결혼식을 3번을 올렸어요. 네, 허리가 휘는 줄 알았는데 1부에는 가족 지인들만 가족 친척들만 왔고 2부에는 지인들만 왔어요. 남편과 저의 지인들만. 그리고 3부에는 저희 그룹 사장님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가족 사진, 이 전체 사진을 3부에밖에 안 찍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결혼하게 될 파트너 사장님이 부케를 받고 정말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단독 차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웨딩홀 입구에 저희 이름이 하루 종일 걸려 있었고 이게 예식장이에요. 네. 사실 저는 스몰 웨딩을 꿈꾸던 가장 큰 이유가 저를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려고 스몰 웨딩을 했는데 스몰이 스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크게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모든 날씨, 이 결혼식 다음 날에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좋은 날씨를 선물 받고 정말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퇴장하면서 찍힌 사진인데 뭐냐면 잘 살겠습니다 하고 외칠 때 딱 찍혔어요. 네, 저는 유스킨 부부 사업자로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유스킨을 달리 봤으면 좋겠고 유스킨의 또 다른 뭔가 가치, 문화 이런 걸 저희 부부가 많이 그런 향기를 뿜어내는 부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또 한 번의 결혼을 꿈꾸시는 분들은 아니 새로운 사람 말고 죄송해요. 새로운 사람 말고 아니 리마인드 웨딩 네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네 유스킨에서 부부사업 했으면 안 돼요. 그분이랑 이제 리마인드 웨딩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10년 뒤에 하기로 했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제 소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스킨 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복스럽게 생겼다, 부티 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부티 나나요 좀? 네. 되게 잘 먹을 것 같죠?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제 어린 시절은 안 그랬어요. 정말 치열하게 아기 때부터 살았거든요. 제가 저기 첫 번째 사진에서 하늘 색깔 위아래로 청청 패션을 입고 있는 아기가 저예요. 저는 3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컸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케어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었고 시골에서 그냥 진짜 논밭 뛰놀면서 살았던 시골 여자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김건모였어요. 너무 까매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딱 보시면 한 명 되게 튀죠. 네, 영혼을 담아서 누군가 부르고 있죠. 동요예요. 이게 트로트 아니고 동요 불렀는데 영혼을 담아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열심히 해야지 내 삶이 바뀔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살 때 엄마가 오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뭘 준비했냐면 칭찬받았던 그 기억을 다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칭찬받았고 이것도 잘했다 그랬고 얘기를 하면 나를 데려갈까봐 서울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근데 너무 지금 막
20대 초반 사장님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나 봐요. 보릿고개 시절로 아시는 거 아니죠? 그렇게 결핍을 느꼈을 때 누군가는 현실을 그냥 어쩔 수 없지,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는 분도 있지만 저는 뛰어넘고 싶었어요. 너무 잘 살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제가 선택한 일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어린이집 선생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선택하기 쉬워서였어요. 저는 사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꿈이었거든요. 왜냐면 혹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다행이다. 많이 아시네요. 러브하우스가 뭐냐면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인테리어를 다 개조해주는 거예요. 정말 살기 좋게. 그러면 그 가족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영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 집에 드디어 러브하우스 팀이 왔다. 우리 집에도 왔다. 생각할 정도로 살았어요, 저희가. 근데 그 일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저 일을 내가 해서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고 싶다. 그래서 미대를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엄마가 너무 미안하지만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라고 말을 하셔서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사회복지 보육 전공이었어요. 근데 적성에 잘 맞았어요. 애들도 너무 예뻐했고 누군가를 도와주면 저는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몸이 되게 약했거든요. 잘 먹었을 것 같은데 못 먹어서 안 좋은 음식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불량식품이나 군것질 같은 거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면역도 안 좋고 감기도 달고 살고.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애들보다 더 아픈 거예요, 제가. 애들이 감기 걸리면 저는 막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하게 오고 이러니까 제 목소리가 지금 허스키하죠. 허스키하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부적절한 목소리란 생각에 예쁘게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성대결절이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몸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병원비로 거의 3분의 1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 살고자 선택하면 안 되는 직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LG U+라는 곳에 알바를 하게 돼요. 통신 쪽에 알바를 하게 되는데 하루에 제가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40만 원이나 더 주는 거예요, 어린이집보다. 제가 어린이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 사대보험 제한 97만 원 받았었거든요. 15시간씩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데 여기서 알바를 하는데 일도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40만 원이나 더 주니까 나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또 열정이 또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6개월 만에 본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본사 소속이 돼서 저는 LG 플러스 이제 본사 CS 매니저가 됐거든요. 그래서 4년 반에서 5년 정도 대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15시간 근무 시간이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은 부르면 나가야 되거든요. 부르면 나가야 되고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통신 쪽에 있을 때 가장 핫했을 때예요. 그 아이폰이 출시되고 막 그 4G가 뭐 출시되고 했을 때 제일 핫했을 때라서 진짜 바쁘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연봉이 2배 이상, 제가 퇴직할 때는 한 4,4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연봉이 거의 2배, 3배까지가 늘었는데 적금은 2배, 3배가 안 느는 거예요. 버는 만큼 쓰게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고민이 생겼어요. 왜 내 삶은 안 나아지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뉴스킨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 피부 보시기 어때요? 좋죠? 근데 20대 중반이거든요? 20대 중반에 지금보다 더 몸이 말랐을 때인데 얼굴에 탄력이 없어서 얼굴이 되게 넙대대 있었고 저 때부터 애기 엄마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성형시술을 받으려고 한 350만 원치 예약을 해놨을 때 유스킨을 만난 거예요. 이걸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킨에 350만 원까지 투자할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250만 원 정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몸도 바꿔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350만 원 투자하려고 하는 거 100만 원 깎았잖아요. 그리고 인위적인 거 아니고 자연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안 좋으면 환불해달라고 말할 각오를 썼어요. 근데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주변에서 다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이제 티알라인티로 10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살이 진짜 많이 쪘었거든요.
사업 열심히 하면 살이 찌는 순간이 있어요.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거기에 넉넉고 있으면 더 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기점으로 살을 빼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 소비자들도 히알라이팅 했던 소비자들도 저를 보고 다시 다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모델이 되면 유스킨 사업 너무 쉽다. 그게 제 끝이었어요. 그러면 유스킨 사업 시작해보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뇌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저는 복잡하지 않고 막 이걸로 1,000만 원 버는 사람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나 저거 해야지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단순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이 매장인데 이게 안 좋으면 내가 사업 못 하는데. 그래서 갈바닉을 저는 지금도 한 달에 못해도 20일에서 25일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늙고 싶지 않아요. 이 얼굴로 50대를 맞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건강해지고 예뻐지면 그냥 이게 사업이 저절로 되는 일인데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제 사업의 시작은 SNS예요. SNS가 가장 핫한 그룹 맞죠? 네. 근데 저는 인스타에는 핫하지 않고 블로그에 핫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SNS를 사장님들처럼 전 잘 못해요. 저는 대신에 유스킨에서 배운 관계 형성과 그리고 리크루팅 방법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담아내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블로그를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제가 2달 만에 전업을 하게 해준 도구거든요. 4,400만 원 연봉을 때려치고 나올 정도로 SNS가 잘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한 8명에서 13명씩 문의가 와요. 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제품을 사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니처럼 되려면 뭐 써야 돼요 하고 80만 원에서 100만 원치를 사요. 저는 솔직히 GV로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SNS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온 거예요. 왜 문의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처럼 변화하고 싶어서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럼 내가 아직 임상이 없다면 임상을 만드시면 돼요. 너무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제가 변화되고 달라지고 유스킨 사업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러다 보니까 2달 만에 저는 한 70명 정도의 진성 소비자를 만들 수 있었고, 네. 뒤에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70명의 소비자는 지금 한 5명 정도 남아있어요.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SNS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깊어지기가 어렵죠, 사실. 네, 나를 다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람을 다 모르는데 정말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스킨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로 또 쉽게 관계가 묶여지고 더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SNS로 엄청난 유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단 한 명도 시스템에 초대하지 않았던 사업자예요. 1년 동안, 사업 1년 동안.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GV가 너무 쉬우니까. 굶어 죽진 않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기, 질투, 다툼도 없고 막 다 뭐 저한테 예쁘다 하고 칭찬해 주니까 그냥 꽃길 걷듯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누군가는 팀이 생기고 누군가는 파트너가 생기고 누군가 핀업을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헛헛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뭐 하고 있지? 정신없이 행동했거든요. 저 1년 동안 잠도 안 자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업을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유통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헛헛함이 밀려왔을 때 저한테 딱 질문을 했어요. 너 왜 이렇게 행동하는데? 너 뭐 때문에 유스킨 하는데? 라고 질문을 스폰서 사장님이 해줬어요. 근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유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돈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유스킨 어차피 할 거니까 내 회사처럼 그냥 일을 했던 거예요. 돈 들어올 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유스킨은 우리가 월급 받자고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네. 사장님들 지금 하는 행동을 20년 동안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지금 계속 열정적으로 하는 행동을 20년 동안 반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산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그걸 몰랐던 거예요. 1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업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유통이 안 되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을 하면 더 많이 벌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난 영업사원처럼 뛰면서
이 일에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은 왜 유스킨 하세요? 잘 살고 싶어서. 자유. 맞아요. 진짜 자유를 선물해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유스킨이 진짜 힘들 때 너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 너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유스킨 아니면 안 돼?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몇 가지를 떠올려 봐도 안 되더라고요. 유스킨처럼 소득 구조를 주거나 이런 문화를 선물해 주거나 나를 뛰게 해주는 열정을 선물해 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잘 살고 싶었던 5년 후의 삶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유스킨 5년 차가 안 됐어요. 근데 그 5년 후의 그 삶을 잊고 지냈던 거예요. 그냥 다음 달 들어올 커미션에 맞춰서 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일. 그렇지 않으면 유스킨을 또 망각하고 유통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계속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5년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기대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5년 뒤에 통장에 뭐 잔고가 얼마 있을 거야. 그리고 뭐 내가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런 스펙이 더 쌓여질 거야. 그리고 나한테 요만한 뭐 명품백이 몇 개 있을 거야. 하나도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유스킨은 내가 꿈꾼 대로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5년 차가 되거든요. 내년이면 완성될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유스킨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니까 행동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제 사명 선언문이에요. 나의 사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스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현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고 변화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성장은 곧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이게 제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외우고 싶은데 아직 외워지지는 않고 있어요.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유스킨에 둔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요. 돈은 알아서 따라오더라고요. 알아서 따라오는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는가 하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 가치 이런 게 없으면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안 오던데요. 그냥 저는 정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요. 너무 괴롭게. 나를 직면하게 하고 제가 막 험담할 때도 있잖아요. 막 부족할 때는 험담도 하고 막 잘 되는 사람 막 비꼬기도 하고 아유 쟤는 돈 많으니까 잘 되지 막 이러면서 괜히 그렇게 비꼬았던 그런 시절에는 아무도 제 곁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해야 될 것, 내가 성장해야 될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이 생각처럼 안 되고 있다면 누군가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안 되고 있다면 내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 해답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어요. 이 앞에서 사장님들이 누군가는 저를 지금 째려볼 듯이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막 하트 뿅뿅하게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졸음을 참으려고 막 눈을 부릅 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에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내 사업 설명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사람 한 명이면 된다. 나는 사장님들한테 그런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온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려고 따져 부르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분만이라도 저한테 에너지를 받으면 전 그걸로 되거든요.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게 해준 게 유스킨이에요. 저는 이런 제가 너무 행복해요. 유스킨을 통해서 성장한 제가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기특해요. 유스킨 안에서 성장한 내 자신. 나를 격려해줄 수 있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이 몇 개나 되냐는 거죠. 저는 대기업 다닐 때 제 자신을 진짜 혐오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 직원을 제가 한 30명을 통솔했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못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치졸하고 별로인 거예요.
그렇게 늘 별로였던 내가 뉴스킨을 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전 뉴스킨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가치가 사장님들 안에 정해지셨다면 진짜 사업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진짜예요. 전 1년 동안 워밍업을 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제가 1년 동안 못해도 2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직접 면대면으로. 근데 왜 티멜리트 못 갔냐고요. 200명 만났는데. 너무 억울한데 그 경험치 때문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숙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리크루팅하고 레버러지 내고. 근데 저는 리크루팅도 안 하고 레버러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리크루팅 하는지 되게 중요해요. 저 처음에는 그래 이제 사업인 거 알았어. 사업 전달할 거야. 그래서 사업을 전달을 하는데 뭐의 포인트가 있었냐면 내 핀업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성공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핀업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네. 그걸 느끼는 순간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복제하는가? 복제할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어. 너 꼭 너가 찾아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안 뭉쳐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데몬이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제 얼굴을 변화시켜준 게 뉴스킨 제품력이잖아요. 그 제품력을 알려주려면 스킬적인 거를 엄청나게 잘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뭐 혈자를 어디를 풀어서 막 반쪽을 만들고 눈을 키우려면 어디를 더 풀어야 되고 어깨 림프를 어깨를 쭉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고 이런 거를 엄청 집중했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지금 데몬을 하러 가면 하러 가거나 누가 오면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다. 뭐냐면 뉴스킨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전 데몬이라고 생각해요. 이 좋은 제품을 광고하고 샘플 만들고 이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통해서 제품력을 느끼고 스스로 직접 1대1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 판매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품은 비싸서 못 사요, 사람들이. 혹시 LG에서 그 LED 마스크 있잖아요. 가격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 그게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잖아요. 렌탈도 하더라고요. 거의 다 이제 효과를 보려면 180만 원치를 사야 돼요. 네, 모르셨구나. LED 마스크만 팔지 않아요. 뭐 얼굴 문지른 다음에 써야 되던데. 그래서 180만 원인데 LED 마스크로 엄청난 임상을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네. 그런데 갈바닉이 만약에 엄청난 임상을 갖고 있는 이 갈바닉이 LG에서 출시된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돼야 되죠? 300은 돼야 돼요. 근데 그 300만 원 하면은 우리 사장님들 사업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단돈 30만 원이기 때문에 사업적 도구로 어마어마하지만 그거를 내가 해볼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게 데몬이에요. 스킬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가치를 알려주니까 내가 이 케어해주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비즈니스를 나한테 전달하는구나를 더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통구조의 변화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누가 백화점 가서 화장품 사요? 거기서 다 체험 테스터 해보고 제일 싼 방법 찾아서 사잖아요. 그 유통구조는 변화하고 있어요. 이미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해요. 효과 좋고 뭐 다단계라는 인식 때문에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안 산다? 그거는 없어요. 되게 똑똑한 소비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변화를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저거를 말해주면 이해를 바로 하세요. 아, 뉴스킨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구나. 그거를 알려주고, 그리고 화장품 선택 기준,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정말 건강한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 회사를 창립 이래로 그 슬로건에 한 번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 화장품이 이렇게 애프터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화장품이 나올 거잖아요. 식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전 데몬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새로운 업으로서의 기회 제공이 바로 데몬이라 생각했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직업적인 걸 물어보면 현실이 되게 무겁다고 말을 해요.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40대 이상의 주부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교를 가니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려면 없어요. 마트 요즘에 캐셔 안 두려고 하거든요. 다 스스로 자율 그거 다 살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선릉에도 다 입력해서 주문하지 누가 가서 주문을 해요. 근데 이미 기술력은 어마어마하게 진보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터트리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면 취업난이 한 번에 몰아치면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미 기술력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5년 뒤에 일자리가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면 뉴스킨이 그런 새로운 업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시기예요. 2019년은 엄청 뜨거운 시기거든요. 그거를 알리는 것이 전 데몬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 얼굴에 250만 원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얼굴 투자한 거 말고도 데몬 가방을 꾸려야 된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스폰서님이 데몬 가방이 있어야 이게 사업 도구야. 너가 투자할 돈은 이거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유스킨 사업 안 했어도 어차피 나갈 25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데몬 가방은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냥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 제품을 다 넣으면 너무 싼 거예요. 제가 그 카페를 오픈할까, 옷가게를 오픈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다 찾아봐도 1억 미만의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120만 원 투자하면은 가게가 오픈이 된대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데몬 가방 가장 예쁘고 핫한 걸로 골라서 가득가득 채웠어요. 저는 제가 여유 있게 사업 시작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결핍을 늘 경험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4,400만 원 연봉을 받아도 월급에 80만 원밖에 저축을 못했던 사람이라고. 저한테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 120만 원이 저한테 엄청난 기회를 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쌌어요. 그걸 가지고 이 데몬을 딱 4단계로 인식을 하고 하니까 그냥 비즈니스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가면 SNS 소비자들을 담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 너무 저보다도 이쁘고 핫하고 피부 좋고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피드를 보고 누군가는 문의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블로그에서 문의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 리더감이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유스킨 사업을 만나서 엄청나게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사업을 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 그 사람한테 죄지은 거 아닌가요? 기회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200명한테 아무한테도 전달 안 했는데, 근데 그분은 그 200명 중에 누군가는 지금 사업하고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제품 안 쓰고 다른 분한테 쓰면서 사업을 전달 받으셨을 테니까. 사장님들이 그 고객은 이 사업에 대한 기회를 알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무슨 죄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사업 전달을 못 받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죄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전달해야겠다. 이 가치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업 전달만 했어요. 그분이 선택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분은 사업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애기가 너무 깜난쟁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 이런 한계를 둔다면 우리가 이 사명감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분한테 죄를 짓는다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업 전달 안 하면 그분은 저한테 매니아로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장 큰 가치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레버러지가 날 때까지 관계 유지하는 게 제 가장 잘하는 장점이에요.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저는 SNS를 잘하기보다, 그리고 막 저희가 꼼꼼하고 되게 스마트하지 않거든요. 제 안에 남자가 있어서 너무 털털하고 덤벙덤벙돼요. 그래서 다행히 남편이 약간 그런 꼼꼼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죠. 아파트 오르락내리락을 출근할 때마다 3번씩 하니까 고생은 좀 하는데,
공감하시는 분 있으신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덤벙덤벙하고 꼼꼼하지 않는데 가장 잘하는 건 관계 유지였어요. 사장님들 너무 못하는 거에 몰입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만 잘해도 유스키는 성과 나요. 그래서 전 잘하는 거가 관계 유지였어요. 뭐였냐면 모든 사람한테 사업 전달하고 그 사람한테 소개받고 또 그 사람한테 소개받고 계속 소개받아서 레버러지를 내는 일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계속 컨택을 한 거예요. 누군가는 첫 번째부터 사업을 알아보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요즘에 LOI가 1대만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한 2, 3, 4대까지 같이 들어가요. 벨로시티 때 그거 활용 안 하면 너무 억울해요.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이 하는 이유가 저는 이 관계 유지를 잘하거든요. 근데 마음을 얻을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데 그 꾸준함이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사실 게으르고 별명이 나무늘보였거든요. 맨날 늘어져 있고 이래서 별명이 나무늘보였는데 유스킨 하면서 진짜 부지런해진 거예요. 근데 그 꾸준함을 갖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만약에 지금 인스타를 하고 계시니까 인스타 쪽지를 하루에 500개씩 한 8개월 동안 보냈다고 합시다. 꾸준한 걸까요? 하루도 안 빼놓고. 네, 나름 꾸준하죠.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누군가는 8개월 동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목표나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함의 정의를 다시 내렸어요. 성과가 날 때까지 하는 게 꾸준함이더라고요. 저는 SNS로 원하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아직 안 났다면 전 꾸준하지 않은 걸로 정의 내리기로 했어요. 꾸준히 성과가 날 때까지 하는 게 꾸준함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하니까 나 이 정도였는데 왜 성과가 안 나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 아직 덜 꾸준하네. 더 꾸준히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진짜 꾸준함이라는 건 성과가 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요. 그리고 제가 또 잘하는 거예요. 그 관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4주차 무조건 만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저랑 4번 만나셔야 돼요. 이거를 당연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을 안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마음만 얻어요. 마음을 얻고 이 제품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유스킨 제품에 대한 가치를 전달한 다음에 2주차 약속을 바로 잡아요. 그럼 2주차 약속에서 제품이 한번 뿅 반하게 하거나 사업적 이제 STP를 보여줘서 4주차 안에 초대를 하거나 그 사람이 소개를 하거나 애프터를 만드는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를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걸 목표하고 나서 단 한 명도 저 3개 안에 해결 안 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품을 구매하고 연락이 끊어진 소비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끊어질 수 없게 제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은 이미 끊었어요, 저를. 근데 저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6개월 뒤에 또 답장하던데요. 네, 6개월 뒤에 TR 한다고 답장하면 싫으세요? 네, 그렇게 해요, 진짜. 왜냐면 내가 애프터 만들고 나서 사진을 되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톡은 안 읽어도 제 프로필은 보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이 안에 내용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 정성을 얼마나 썼고 몇 번을 만나는지가 핵심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4주차 내내 사업 설명을 해요. 그런데 4주차 때 이런 분도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이제 해? 이런 분도 있어요. 맨날 했잖아요. 안 들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해야 돼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유스킨의 기회를 통해서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저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핀업해야 되니까 GV 해야 되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전달할 때는 성과가 나도 좋긴 하지만 그런 뿌듯함과 행복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뭔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 삶의 행복을 찾는 그 과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상대의 타이밍은 언젠가 와요. 언젠가 와요. 제가 세진그룹에서 사업하잖아요. 이경희 그룹장님은
10년 만에 온 파트너도 있어요. 1대. 아직 10년 동안 컨택 안 해보셨잖아요. 그쵸? 저도 지금 최대 4년 반 정도 컨택한 사람들이 최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한 분 한 분씩 물어봐요. 이제 죽어도 초대 안 됐던 사람도 설레이 한번 갈게요. 이렇게 초대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왜냐면 유스킨 말고는 대안책이 없어요. 그분도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지금 집중하는 한 가지 있으신가요? 네. 한 3분의 1 정도 있으시네요. 집중은 정말 모아질 때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뭔가 저기서 저 성과를 어떤 걸로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저기 쫓아가서 저거 한번 해볼까? 또 저기서 저 성과를 냈다고 해서 저기 쫓아가서 저거 한번 해볼까? 이건 집중이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딱 정해놓고 반복하는 게 집중이더라고요. 제가 집중하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세진그룹 미팅을 롯데월드에서 했어요. 한 120명 정도 왔는데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모든 팀이 각각 팀의 색깔로 와서 뭐 옷도 맞춰 입고 저희도 옷에 맞춰 입고 가고 막 영상을 계속 남기고 이러면서 하루 왼종일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노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이런 그룹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매일 키워요. 시기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전 3년 안에 반드시 만들어낼 거예요. 그게 결단이 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가슴 벅차던데요? 그 3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들이 내 안에 집중하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업라인 사장님들 다 부부사업자세요. 다 전업하신 부부사업자. 그래서 지금 그 오른편에 있으신 분이 제 2대 업라인 나기원 김복순 스폰서님이신데 제 비즈니스 스폰서님이세요. 나 사장님이 약간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촌철살인 저를 딱 자각시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딱 자각을 해서 상처를 받으려 치면 바로 복순 스폰서님이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 조화가 엄청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분의 그 따뜻함과 저희를 성공시키려는 그 진심 때문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주신 이주연 스폰서님 그리고 김상진 스폰서님이 전업하신 부부 사업자세요. 근데 두 분이 정말 그 올곧은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부가 되어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어요. 혼자서 열심히 막 뛰어다닐 때는 저 혼자서 어느 정도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남편을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당장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부부 사업을 한지 이제 9개월인데 엄청나게 싸우진 않아요. 엄청나게 싸우진 않는데 미묘하게 싸워요. 그걸 맞춰가는 그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서로가 어느 부분에 감정 상해하는지 알고 피해요.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하면서 서로 이제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남편이 훨씬 저보다 꼼꼼하고 유하고 소통에 능해요. 그래서 저랑 얘기 안 하고 남편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긴 한데 남편이 그걸 해주니까. 근데 남편이 오면서 남자 사장님들이 진짜 많이 파트너 사장님들로 함께하게 됐는데 그냥 파트너 사장님이 아니라 부부 사업자, 저희 다 전업하신 부부 사업자들이거든요. 요 부부 사업자분도 부부 사업자분? 저 4층 위에 살아요. 아파트 4층 위에 이사 왔어요. 안양에서 살다가 이사 왔는데 처음에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그냥 가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 오세요. 스폰서님 이렇게 전화 오세요. 지금 엄청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두 분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 파트너 사장님의 동생이, 넷째 동생이 또 부부 사업 같이 하고 있고, 또 제 이제 1대 빅라인 부부 사업자 다 전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정말 예쁘게 밀레니얼이거든요. 근데 둘이 정말 예쁘게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또 이 파트너 사장님의 또 파트너 사장님이 부부 사업자예요. 근데 더 대박인 건 다 저보다 고소득자였고 훨씬 능력 있고 이 일을 단숨에 전업을 해서 선택할 상황이 굳이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단숨에 전업을 하시더라고요. 단숨에 전업하셔서 지금 뭐 1,000만 원씩 벌던 그리고 뭐 휘트니스 5개 운영하던 이 대표 이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대기업 IT업 쪽에 있었던 분도 있고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았던 파트너 사장님도 있고 대기업 다녔던 파트너 사장님도 있고 다 그 직업을 때려치고 유스킨에 올인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사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둘이 함께이기 때문에 그 고비를 빨리 넘겨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똘똘 뭉쳐서 저희 부부 사업자들이 주축이 돼서 레버리지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집중하는 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유스킨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치를 모르고 일처럼 매일매일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헛헛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유스킨을 통해서 변할 삶, 그게 명확하다면, 그 가치가 명확하다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행복하게 사업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그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를 늘 돌아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지금 소통을 통해서 이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폰서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뛰어나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경험을 더 많이 쌓을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한 스폰서라서 제가 스폰서링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 업라인 사장님들이 다 리더 사장님들이셔서 막 붙였어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저도 사업 초기 때.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책임감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말한 거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이 확장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뛰게 하더라고요. 저 진짜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느 누구보다 행동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잠도 안 자고 진짜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말로써 뭐 이걸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진짜 열심히 하면서 뿌리 깊숙이 제 영향력, 저 행동에 대한 그 경험치가 내려가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사장님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그 믿음을 주는 게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만했어요. 그 소비자가 막 200명씩 저한테 막 제품을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스폰서 사장님이 저를 되게 잘 찝어내 주셨어요. 지금은 그 교만함보다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팀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진짜 엄청난 팀을 만드는 리더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 소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사장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나요? 사장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행복한 유스킨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것을 변화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알아낼 때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뭘 성장하고 변화해야 될지 모르면 답답해 미치는 그 기간을 보내야 돼요. 제가 그 기간을 보냈었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는데 후원도 나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야? 라는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할 때 저는 내가 뭘 변화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장님 오늘 그거 했어요? 사장님 오늘 그거 누구 만난다고 하더니 만났어요? 이런 질문은 성장시키는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스스로 말해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런 깊은 소통을 통해서
엄청 끈끈해져 가는 게 느껴져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걸 알고 싶어요. 저는 지금 모닝스쿨을 1년 전출 목표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잠은 솔직히 2-3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모닝스쿨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성공자의 리더 마인드를 하나라도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번 달에 정말 감동 있게 들었던 게 전수정 사장님이라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 그룹이 10,000명이 돼도 다 소통할 자신이 있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분이랑 나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뛰어나갔어요.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했더니 사장님이 짧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저녁에 전화해야 해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12시에 전화를 했어요. 자정에. 그래서 1시가 넘어서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딱 내려오는 순간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찾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그 과정과 시기와 이런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사장님이어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스스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가 답이었어요. 근데 저 못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질문을 해놓고도 답을 바로 안 하면 왜요? 생각 안 나요? 막 이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까먹었죠? 막 이러잖아요. 그것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그걸 기다렸겠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하나씩 깨달으면서 모닝스쿨 강의를 제가 다 리딩해요. 사진 찍고 리딩해서 제가 제 일기장처럼 올리거든요. 올리다 보니까 너무 공통점이 하나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출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들 한 분 한 분의 자양분을 내려받는 거. 제가 다 업라인 사장님들, 리더 사장님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100만장, 팀 엘리트 100만장자,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100만장자, 팀 엘리트 100만장자, 팀 엘리트 100만장자. 제 업라인 6대까지 업라인 사장님들의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바쁘시니까, 스폰서님 바쁘시니까 내가 괴롭히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GPS를 아예 안 하고 혼자서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사장님들 속도를 더디게 가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자양분 내려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권 책 읽고 정리하는 거,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하루 한 번 행복 일기로 마무리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질문하는 거.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뷰티 크리에이터로 누군가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뷰티 크리에이터를 사업자로 담을 수 있을까? 이걸 질문이에요. 내가 만든 질문. 그러면 10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전날에, 만나기 전에. 그럼 1번, 뭐 내가 더 빛나는 얼굴로 나간다. 2번, 엣지 있는 패션으로 나간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말빨을 뭐 연습해본다.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를 해놓고 만나고 왔어요. 점검을 한 날 만나고 왔는데 내가 그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해냈는지 동그라미를 쳐보는 거예요. 그게 점검이더라고요. 펜코가 저는 솔직히 엄청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10가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내 점검을 하는 분을 못 봤어요. 내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고, 어떤 소통을 했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한 깊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분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 어떻게 하면 저게 해결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점검하는 거. 제가 지금 차 바꾼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1년이 됐는데 3년 반 동안 18만 킬로를 뛰었었어요. 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차가 집으로 올 때 저희 이제 나기원 스폰서님이 옆에 타 있으셨는데, 예전에 탈 때 이거 집에 갈 때 바퀴 4개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타고 다녔어요. 진짜 저 차를 이제 바꾸면서 보내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저 차 없었으면 제가 지금 만난 이 소비자며 파트너 사장님들이며 만날 수 없었겠다. 진짜 많이 저를 뛰게 해준, 그리고 여기서 다 숙식 제공했어요. 제가 이 안에서
휴게소 죽전 휴게소에 들려서 매번 자고 출근했어요. 지방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거기서 자고 출근하고 안에서 먹고, 그리고 이 인근에 제일 좋은 찜질방이 어딘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이렇게 진짜 미친 사람처럼 뛸 수 있게 해준 단 한 가지 목표밖에 없었어요. 이 목표가 없었으면 전 못 뛰었을 거예요. 그냥 매일 사는 사람처럼 그냥 뛰기만 했다면 절대 4년간 그렇게 못 뛰었어요. 근데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명확하고 내가 5년 뒤에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거를 딱 도장 찍고 스타트를 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내가 뭔가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멈춰있는 그 초조함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게 한 거예요. 지금 사장님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목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심플하죠. 여기서 EBP 도전 안 하시는 분 용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으시죠? 이전에 어떤 프로모션을 했어요. 본사에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걸고 프로모션을 한 건 유일무이거든요. 제가 듣기로 제 사업하는 일에도 없었고, 근데 저거를 하나의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신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다 루비한테 기회를 준다고 하잖아요. 루비가 예전에는 그냥 루비였어요. 4명의 파트너를 둔 루비였는데 벨로시티의 루비는 뭔지 아세요? 팀엘리트의 시작이에요. 그 네 라인을 레버러지 내면 팀엘리트잖아요. 엄청. 그래서 루비가 엄청난 더 큰 가치가 된 거예요. 사장님들은 여기서 팀엘리트 안 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럼 루비가 그 시작이에요. 그 네 라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석세스 트립이 2번 있었죠. 1년에. 그 2번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갔던 이전의 트립과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방콕에 다시 그걸 부활시켜서 엄청난 지금 석세스 트립을 준비하고 있대요. 본사에서. 방콕에 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왕 하는 거 정말 행복하게 결과를 만들면서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거든요. 석세스 트립 한번 갔다 오면 다음 해에도 또 가고 싶어서 계속 성장하게 돼요. 사장님들 목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루비는 그냥 루비가 아니에요. 팀엘리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이번부터 스타트 끊는 거예요. 나 이제 팀엘리트 됐다. 그렇게 막 목표를 딱 잡고 스타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벤션은 제가 글로벌 컨벤션 지금 많이 가시나요? 네. 진짜 많이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저도 글로벌 컨벤션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이상하죠? 왜 처음이냐면 처음에 글로벌 컨벤션 갈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엄마가 엄청 큰 병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된 시점이었어요. 지금 유스킨으로 너무 많이 건강해지셨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암 선고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옆에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더 지독한 건 뭐냐면 글로벌 컨벤션 안 가서 성장 안 했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미친 듯이 루미스파 했거든요. 그때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그런 지독함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글로벌 컨벤션을 핑계 삼아서 안 가서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는 얘기 듣기가 싫어서 정글로벌 컨벤션 기간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리크루팅을 하고 전달하고 해서 루미스파를 그때 80세트 정도 유통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라인을 찾아서 다이아몬드가 바로 됐어요. 제가 그때 루비 간당간당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글로벌 컨벤션에 대한 가치를 전 이제 봤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간절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첫 글로벌 컨벤션이잖아요. 파트너 사장님 12분이랑 같이 가거든요. 다음에는 진짜 50명을 목표로 해서 갈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글로벌 컨벤션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또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전 뭐 때문에 설레이냐면 그로비브의 기회를 너무 보고 싶어요. 거기서 분명 말해줄 거예요. 그로비브 아시죠?
사장님들이 이거를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환경에서 뭔가 유기농으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혹시 머드팩 소식 들었어요? 머드팩 소식 모르세요? 공지가 나왔는데 출시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머드팩이. 왠지 아세요? 네, 환경이 그만큼의 좋은 머드를 채취해낼 수 없대요. 이제 너무 안타깝죠. 저 머드팩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니까 유스킨이 얼마나 또 정직한 회사인지 아셔야 돼요. 성능이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안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고 있음에도. 근데 이제 유스킨이 그 원료까지 만들겠다고 선포한 게 그로비브예요. 우리가 그 좋은 성분까지를 만들어서 너네 제품과 식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완전체인 거거든요. 이 시장을 넘볼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뭐 한 10년 뒤, 20년 뒤? 지금 2019년이 가장 뜨거워야 되고 그 기회가 글로벌 커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같이 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티켓 남았을 때 가세요. 너무 아까워. 이걸 못 보고 오시면 내년에 막 10배 성장하는 사람 막 배 아파하고 있을걸요? 약 올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미래를 이해한 사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미래를 이해하고 뭔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유스킨에 대한 가치 인식을 한 사람만이 엄청난 레버러지를 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사장님들은 더 많은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요.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제 너무 성적이 뽀록날까봐 지금 엄청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막 비교될 수 있잖아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현재 목표 있으세요? 네. 아까는 3분의 1이었는데 지금 한 5분의 1만 있으세요. 현재 목표 있으시죠? 네. 그게 다예요. 뭘 더하고 붙이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목표 하나만 보고 가세요. 저는 흔들리는 거는 이 사업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사장님들 다 옳다 생각하세요. 내 목표가 옳아. 비교하지 마시고 저 목표가 더 큰 것 같은데? 더 멋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사장님들 목표에 그냥 집중하시고요. 지금 그때그때를 극복해내면요. 사장님들 원하는 삶에 다가서 있을 거예요. 제가 내년에 그리고 그 후년에 정말 제가 꿈꾸던 삶에 다가설 그 벅참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아닌 블루 다이아몬드로 강의 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만에 트윈즈에 초대돼서 왔거든요. 근데 동일한 다이아몬드잖아요. 근데 다음에 올 때는 블루 다이아몬드 돼서 제가 박상명 사장님께 전화해서 저 블루 다이아몬드 됐습니다. 강의 초대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목표와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대요. 정말 난 열심히 미친 듯이 기억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비즈니스의 본질부터 사실 놓치고 가셨던 부분, 그래서 지금 더 나아지신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하는 이 방향성까지 정말 저에게 낱낱이 알려주신 우리 빛나는 리더 호솔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장님